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한 5분, 10분 전만 하더라도 많이 안 오셔가지고, 아유, 저번 주에 재미가 없으셨구나. 어떡하나. 큰일 났다 했는데, 한 2, 3분 사이에 다들 많이 오셔가지고 다행이다 싶습니다. 오늘은 실습 위주로 많이 한번 해볼 겁니다. 근데 제가 저번 주에 오디오도 연결이 안 되고 해가지고 저번 주에 보여드리고 싶은 것들을 몇 개 많이 못 보여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이야, 이런 것까지 된다고 싶은 생각이 들 만한 그런 예제들도 몇 가지 준비를 했고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실습을 한번 해보시기 전에 그런 거 보여드릴 건데 GPT랑 제미나이랑 다 설치해 오신 분? 네네네네. 많이 해 오셨는데, 그래도 지금 몇 분 좀 설치 못 하신 분도 계시니까, 그분들 돌아다니면서 제가 도와드리기는 할 건데, 이제 바로바로 잘 안 따라가지시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 보고 다시 한번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시작하기 전에 간단하게 한번, 자, 요거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지금 전 세계 제미나이 빼고 챗 GPT만 사용하는 인구가 2월이라고 하는 거는 올해 2025년입니다. 2025년에 챗 GPT의 사용 인구가 몇 명일까요? 한번 찍어보세요. 1억? 1억 5천? 억 단위신 거죠? 맞아. 억 단위는 맞아요. 자, 4억. 근데 저번 주에 제가 잠깐 보여드렸던 표에 챗GPT가 출시된 지 2달 만에 몇 명 사용자 확보했다고 했는지 기억나세요? 1억. 이 첫 출시했을 때가 2022년 11월 30날이에요. 그때 2달 만에 1억 명을 확보를 했는데 지금 한 2, 3년 지났잖아요. 근데 4억 명이라고 생각하면 이거 많은 건가? 뭐 적은 건가? 좀 그렇긴 하죠. 애매하긴 하죠. 자, 그런데 2월이잖아요. 자, 5월. 올해 2월은 4억 명이었대요. 그러면 올해 5월은 바로 전달이잖아요. 사용 인구가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일까요? 자, 찍으세요. 10억? 8억? 정답. 아까 보셨나?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2월에서 5월 3개월 사이에 사용 인구가 2배가 늘었대요. 그러면 2월 달에 혹시 무슨 대란이 있었는지 생각나세요? 어르신들도 다 많이 해보셨어요. GPT로. 지브리 열풍이 불면서 그때 이후로 3개월 만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사용 인구가 2배가 돼버렸대요. 그래서 그때 챗 GPT의 CEO라고 하는 사람들이 언론에다가 뭐라고 했냐면 제발 지브리 좀 그만 만드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자기네들 입장에서는 그림 그리는 거 그것 때문에 저희 회사 이 서버가 녹아내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제발 그만 좀 그리세요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전문가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이즈 마케팅이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그 이슈로 사용 인구가 2배가 늘었잖아요. 근데 이 8억 명 인구 중에 그러면 유료 사용자, 무료 사용자 다 포함해서 사용 인구겠죠.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이 8억 명 중에 유료 사용자는 몇 명이나 될까요? 1000만 명? 뭐 이렇게 잘 맞추시지? 1100만 명이래요. 와, 그 중에서 유료 사용자의 인구는 생각보다 얼마 안 되죠. 네. 그래서 이 회사 입장에서는 챗 GPT를 만든 회사 입장에서는 유료 사용자의 인구가 많아야지 돈이 되잖아요. 아직 돈이 안 돼요. 아직 챗 GPT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많이 쓰는데 난리인데 돈을 아직 못 벌어요. 그래서 아직까지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회사 CEO는 참 머리가 아플 겁니다. 이게 획기적인 거긴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돈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돈이 안 된다니까 아마
많이 바뀔 거예요. 지금 이제 전문가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챗 GPT에서 이제 우리가 질문하고 답변 받잖아요. 조금 있으면 그 챗 GPT 안에 쇼핑도 들어가요. 챗 GPT에 내가 궁금해서 나 커피 머신을 하나 사고 싶은데 어떤 커피 머신이 좋을까? 그래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제가 한번 직접 해본 거예요. 반자동은 저도 귀찮으니까 전자동 커피 머신을 하나 내가 사고 싶은데 리뷰 수가 가장 많은 거, 그 다음에 판매 개수가 가장 많은 것 순위로 5개만 알려줘. 이렇게 챗GPT한테 물어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답변을 해주겠죠. 그러면은 챗GPT에 이제 아직 우리나라는 그것까지는 안 되는데 거기에 쇼핑 그 링크랑 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누르면 챗GPT 안에서 쇼핑까지 가능하게 되는 그런 식으로 바뀔 거라고 합니다. 정말 이 어떤 방향으로 더 발전을 할지 상상이 안 될 정도로 이제 CEO들은 이런 AI 쪽에 담당자들은 정말 머리가 아프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전 세계적인 사용 인구를 봤으면 우리나라 사용 인구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자, 우리나라 챗GPT 사용 인구. 자, 찍어 보실게요. 자, 얼른. 2,500만 명? 자, 우리가 지금 인구가 5천만 넘잖아요. 네, 그러면 우리나라의 사용 인구. 너무 잘 맞추시는데? 자, 나 진작에 2천만 명에 포함되어 있었다. 지금 어제 깔아오셨잖아요. 그쵸? 그 전에 우리나라 인구의 거의 절반을 쓰고 있는데 내가 그 안에 안 들어가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 생각해 볼게요. 2천만 명, 이게 챗GPT는 만 14세 미만은 못 만들어요. 나의 계정으로 어린 아이들은 못 만들고, 그러면 아주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어르신들도 안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운데에 있는 연령층은 거의 다 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정도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저기 안에 안 들어가 있었다고? 이제부터 조금 본격적으로 내 일상생활에 얘를 조금 더 잘 활용을 해가지고 좀 풍부하게 내 일상이 조금 활기차게 지내도록 한번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사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근데 우리나라에서 유료 사용자의 인구는 데이터가 없어요. 챗GPT 측에서 공식적으로 각 나라별로 뭐 유료 사용자는 몇 명, 무료 사용자는 몇 명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한 자료는 없대요. 근데 이제 전 세계적으로는 1,100만 명이니까 그걸 감안하면 우리나라도 어느 정도는 이제 한 100만 명? 막 요 정도쯤은 나오지 않을까요? 자, 마지막으로 퀴즈 한 가지만 더 내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러면 챗GPT의 사용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은 못 쓰죠. 중국은 이제 제한이 있으니까. 미국에서 만들었으니까. 미국 사용자가 가장 많고 2위는? 대한민국. 네, 전 세계적으로 사용 인구가 가장 많은 나라 우리나라가 2위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대단하죠? 네, 우리나라 사람들 정말 대단합니다. 이 얼리 어답터 기질이 정말 대단합니다. 네, 그래서 자, 한번 활용 사례를 보고자 하는데, 지금 이제 제가 보여드릴 다양한 이미지, 영상 이제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는 한 가지만 빼고 제가 다 만든 거예요. 한번 볼게요. 이제 이 챗GPT를 활용을 해서, 챗GPT를 비롯한 AI를 활용을 해서 어떤 작업들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알려드리려고 해요. 자, 모델은 똑같아요. 그쵸? 모델은 똑같고 모델 포즈도 똑같아요. 근데 이렇게 옷을 바꿔 입혔어요. 주변에 이렇게 쇼핑몰 한다거나 하시는 분 주변에 계실 수도 있겠죠. 그러면 자, 제가 가정을 해볼게요. 내가 쇼핑몰을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옷을 판매하는 쇼핑몰을 운영을 하려고 해요. 그러면 옷 하나하나당 이렇게 모델한테 입혀가지고 사진 찍어서 상세 페이지에 올려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모델 섭외해야죠.
그 다음에 포토그래퍼 섭외해야죠. 또 스튜디오 있어야죠. 그 다음에 사진 찍을 때 주변에서 이제 도와주는 또 이제 보조해주는 스텝도 있어야죠. 돈이 얼마나 들겠어요. 그죠? 근데 요 이미지 제가 AI로 생성한 이미지예요. 그래서 전신을 생성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고 이렇게 이런 옷도 이렇게 입혀달라고 제가 AI를 다 활용을 해가지고 만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진짜로 스마트 스토어를 운영을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내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이렇게 옷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 옷만 바닥에 이렇게 예쁘게 다 펼쳐놔요. 펼쳐놓고 사진을 찍어요. 그러면 사진 찍어서 AI한테 자, 이 모델한테 이 옷을 입혀줘 라고 그냥 두 개를 합성해달라고 얘기를 하면 자, 요렇게 여기 보세요. 이렇게 주름 지는 거며 이렇게 주름 지면서 그늘 지는 거며 알아서 이렇게 살짝 이렇게 들어갈 때 들어가고 나올 때 나오게 해가지고 AI가 자연스럽게 다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대단하죠. 그래서 내가 AI를 활용을 할 줄 아는 쇼핑몰 운영자라면 몇백만 원을 들어서 이러한 착장샷을 찍어야 되는 상황이면 그거랑 비교를 하면 AI를 활용을 하는 사람이다. 한 달에 몇만 원이면 가능하다는 거죠. 얼마나 전략해서 만들 수 있는 작업이겠어요. 자, 네, 마찬가지 똑같은 모델이에요. 제가 여기 손에 가방만 좀 반대로 들고 있으라고 하고 똑같은 모델에 뭐 살짝 바뀔 수는 있죠. 네, 그래서 얘는 이미지고요. 얘는 이것도 AI로 제가 만든 거예요. 대박이죠. 그러면 뭐 말이 안 나오네, 그죠? 자, 어디? 자, 이거는 제가 얼굴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얼굴에 잘라 먹었는데, 자, 이것도 전신샷으로 이미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자, 이렇게 뽑았어요. 너무 예쁘죠? 다리도 엄청 길고 날씬하고 당연히 모델이니까 예뻐야 되겠죠? 자, 얘도 이 바지 이렇게 팔랑거리는 거 보세요. 밑에 이렇게 그림자 살짝 지는 거며 이걸 AI라고 누가 생각을 하겠어요? 대단합니다. 이렇습니다. 자, 이렇게 이미지 만들어서 다양하게 옷만 갈아입히면 자, 모델 필요 없으니까 얼마나 내가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부분과 자, 이것도 제가 AI로 생성한 어떤 이미지인데 모르겠어요. 제가 이거를 화장품이라고 생각하고 만들어 달라고 했는지 아니면은 언뜻 보면 샴푸인 것 같기도 하고, 그쵸? 네, 그러면 AI가 이렇게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얘를요, 이렇게 뒤에 배경을 없애도 되고 얘처럼 이렇게 배경 없애서 이 피사체만 딱 남겨놓게끔 해서 얘를 가지고 다양하게 작업을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에 AI가 생성해준 이미지가 요거였어요. 그러면 얘를 AI한테 이렇게 바꿔달라고 하는 거예요. 어때요? 이거 제품 사진 찍으려면 또 포토그래퍼 있어야 되고 이렇게 뒤에 스튜디오에서 진짜로 이러한 뒤에 소품 같은 거 올려놓고 준비하고 소품 바꿔가면서 이렇게 찍어야 될 거를 AI한테 뒤에 배경을 이렇게 나무가 우거져 있는 숲속에 놓여 있는 것처럼 만들어줘 한다든지 아니면 파도가 치는 모래밭 위에 주변에 조개들이 몇 개 흩어져 있고 파도 치는 모래밭 위에 놓여 있는 그림으로 바꿔줘. 이렇게 말로 설명하시면 되는 거예요. 대박이죠? 자, 요거는 제가 이제 간단하게 영화까지라고는 할 수는 없고 이미지를 4개, 5개 뽑아가지고 그 이미지를 스토리를 입혔어요. 스토리텔링을 해서 대사도 만들어 달라고 AI한테 요청을 해서 영상으로 한번 만든 겁니다. 한번 볼게요. 오늘도 신선한 콩이 한가득이야. 조심해. 그거 우리보다 더 크다고. 불 조심해. 이 콩 태우면 대장님한테 혼난. 후, 뜨거워. 하지만 향기가 끝내줘. 하나 둘 셋 돌려. 으쌰, 아직 멀었어?
우리 천천히 내려가야 해. 여기 물 추가요. 좋아, 퍼펙트 드립 성공. 자, 웃기죠? 이렇게 간단하게 저 이거 GPT랑 다른 AI 사이트 하나만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딱 2개만 활용을 해서 제가 저번 주에 개인적으로 제가 다양한 AI들을 사용을 해가지고 뭐 만들어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영화 만들어 보고 싶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제주에 저번 달 5월 달에 제주도에서 국제 AI 필름 페스티벌이 열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프랑스 감독이 1등을 했었다. 한번 유튜브에 찾아보셔가지고 야, AI로 만든 영화는 어떤 느낌일까? 한번 보셔도 재미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러한 영상도 자,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자, 이런 사진 본 적 있으실까요? 이런 사진? 말도 안 되겠죠.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었을까요? 안 일어났어요. 그쵸? 그러면 이걸 보면 어떤 거를 조심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실까요? 우리 그 뉴스에 많이 지금 나오는 그 표현 있죠? 단어 있죠? 딥페이크. 지금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돌아다니는 영상, 사진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얼굴 나온 사진 하나만 가지고 이런 이미지 만들어줘 라고 이렇게 글로만 치면은 얼마든지 만들어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우리 유명한 정치인이나 연예인이나 막 이상한 막 루머 돌고 막 그런 거, 예를 들어서 뭐 나쁜 동영상 같은 거 그런 거 있다더라 이렇게 그 가십거리로 돌아다니는 이야기들 있잖아요. 근데 지금 이렇게 너무 리얼하게 진짜야? 저 진짜 트럼프인데? 누가 봐도 다 속을 뻔할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마음을 먹고 만들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딥페이크 영상을 만들어서 나쁜 목적으로 쓸 수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어두운 단면이 되겠죠. 악용될 수 있는 사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얘기도 하거든요. 인스타에 젊은 엄마들 인스타에다가 우리 아이들 사진 그다음에 영상 다 올리잖아요. 근데 조심해. 너 그거 너무 예쁘잖아. 애가 예쁘고 어머나 이 집이 조금 잘 사는 집인가 봐. 맨날 여기저기 놀러 다니고 하는 그런 영상만 올리네. 그러면 인스타에 있는 그 아이 얼굴 사진과 동영상만 이렇게 따가지고 이제 엄마! 어떻게 나 여기 잡혀왔어? 우리 아이 목소리까지 다 넣어가지고 이런 영상 만들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올리지 말라라고 하거든요. 근데 저도 올립니다만은. 네. 설마 나는 돈 없으니까 뭐 그러진 않겠지. 그래서 요 딥페이크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가 조금 윤리적으로 좀 고민을 깊게 해야 되는 부분인 거죠. 자, 요거 한번 간단하게만 몇 초만 한번 같이 볼게요. 자율주행 자동차라고 했어요. 자율주행. 자, 아직까지 자율주행 좀 먼 이야기인 것처럼 느껴지지 않나요? 자, 근데 이거 미국에서 실제로 운행되고 있거든요. 미국에서 구글에서 만든 자동차예요. 무인 자동차예요. 그래서 실제로 택시처럼 운행되고 있습니다. 샌프란시스코나 LA, 미국의 몇몇 도시에서 운행되고 있는 거거든요. 한번 볼게요. 운전기사가 없는 자율주행 택시, 이른바 로보택시로 불리는 웨이모의 서비스가 가능한 곳은 LA 다운타운부터 산타모니카에 이르는 63마일 구간입니다. 구글의 로보택시 웨이모가 오늘부터 LA에서 본격적인 영업에 돌입했습니다. 하지만 이용객들의 폭주로 차량을 잡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웨이모 서비스는 애플 앱스토어나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다운한 뒤 사용자의 구글 계정을 입력해야 합니다. 자, 실제로 운행되고 있다고 하잖아요. 이 웨이모라고 하는 이 자율주행 차에 이제 카메라가 달려 있어서 센서도 있고 사방을 다 주시를 해서 예기치 못한 상황을 대비를 해야 되잖아요. 이 차에 카메라가 28대 달려 있대요. 이 자율주행 차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총 한 1,500대 정도가 지금 운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직 자율주행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으셨나요? 그죠? 근데 이거 실제로 내 거 핸드폰만 있으면 다 결제까지 해서 호출해서 우리 카카오 택시 호출해서 쓰듯이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이죠, 지금. 자, 그 다음에 네, 우리 이제 뭐 테슬라가 가만히 있지 않겠죠. 테슬라이가 한 미국인 인플루언서의 소셜미디어 X입니다. 오늘 미국 텍사스 오스틴에서 테슬라 로보택시에 직접 탑승했다며 영상을 올렸습니다. So we're going to start the ride by clicking this, and there we go. There we go. We are officially on the go. 일론 머스크는 현지 시각 22일 로보택시 서비스를 오스틴에서 시작한다며 승객들은 정액요금 4.2달러를 지불한다고 밝혔습니다. 자, 이거 이렇게 테슬라가 지금 최신 뉴스잖아요. 25년 6월 23일자잖아요. 근데 좀 연기했대요. 그래서 7월 달에 공식적으로 서비스를 한다라고 이렇게 조금 연기됐다라고 발표는 했다고 해요. 자, 이렇게 이것도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자율주행도 기본적으로 AI 기술이 바탕에 깔려 있어서 지금 가능한 상황인 거겠죠. 그 다음에 자, 여기 이 손이죠. 여기 보이죠? 손입니다. 저의 의견을 이야기 드려 보겠습니다. 자, 옵티머스가 손으로 이 쓰레기를 들고 있죠. 눈으로 보고 들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쓰레기통을 넣고 여기서 이제 손을 잡는 동작이 나오고 커버를 열고 넣는 이 연속적인 동작이죠. 자, 걷는 거는 되니까 자, 쓰레기를 들고 가서 이래 넣는 이런 게 가능하다는 거죠. 자, 이게 테슬라에서 만든 로봇인 거죠. 지금 이제 우리가 AI를 사용을 해서 핸드폰에서 간단하게 이제 질문하고 답변 받고 해서 사용하는 정도, 지금을 챗봇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챗봇. 그러면 지금 챗봇 정도로 활용을 하는 세대에서 지금 이제 거의 그 다음 단계에 근접했거든요. 그 다음에는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GPT야, 내가 9시에 회사에 출근을 하면 내 사무실 테이블 위에 내가 좋아하는 커피 너 뭔지 알지? 내가 좋아하는 커피 한 잔 딱 출근하기 전에 내 책상 위에 놓여 있게끔 네가 알아서 주문해줘 라고 해놓으면 얘가요, 내 카드를 다 챗GPT한테 이제 이렇게 입력해놓고 정말로 제가 스스로 9시에 주인님이 출근을 하지, 그러면 그 전에 커피가 배달이 돼야 되니까 8시 한 40분 정도쯤에 지가 알아서 그 커피 주문하는 그 쇼핑 사이트에 들어가서 내 거 카드로 결제해서 배달까지 하게끔 그냥 한마디만 해놓으면 알아서 주문을 해준다는 거예요. 그게 에이전트라고 하는데 지금 그 에이전트 시대로 가고 있습니다. 조금씩 거의 이 길목에 서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그 에이전트가 가능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최종적인 이 AI의 활용이 로봇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가사노동이라든지 아니면 공사 현장 아니면 우리 쿠팡 물류센터 같은 데서 이렇게 로봇이 그런 단순 반복 업무를 가능하게끔 한다고 하면 한편으로는 그러면 또 사람의 일자리가 대체되는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렇게 내 가사 노동을 하는 데 있어서 로봇이 정말 반려 로봇처럼 같이 돌아다니면서 가사 일도 도와주고 얼마나 편할까요? 실제로 그 이제 혼자 사는 시니어들한테 이 반려 로봇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해요. 있어요. 그런 사례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로봇까지 이런 휴머노이드 형태의 로봇이 AI가 추구하는 최종적인 종착지라고 합니다. 요 내용 정도를 제가 저번 주에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못 보여드려서 한번 같이 활용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GPT한테 이제 우리가 한번 다양한 상황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을 받아볼 건데요. 자, 제가 사용 팁이라고 했어요. 그냥 제가 저번 주에는 뭐 이렇게 복잡하게 뭐 목적, 역할, 그 다음에 뭐 표시, 형식 이렇게 어려운 표현을 썼는데
그냥 업무적으로 사용을 하시지는 지금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편안하게 대화하듯 친구한테 대화하듯이 GPT야 있잖아, 제미나이야 있잖니, 아 내가 지금 나 지금 너무 당 떨어져서 힘이 하나도 없네. 지금 당이 좀 떨어졌다 싶을 때 가장 빠르게 기력을 회복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뭐 이렇게 정말로 친구한테 물어보듯이 질문을 하시면 되고, 자 저번처럼 자 너는 부부 상담 전문가야, 이렇게 길게 안 적어도 된다. 그냥 짧고 단순하게 질문을 해도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고 정말로 기가 막히게 답을 잘 해줍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가끔 거짓말을 해요. 거짓말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얘는요, AI는 학습을 했어요. 학습을 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전 세계에 있는 이 활자로 되어 있는 데이터는 거의 다 머릿속에 들어가 있는 똑똑한 천재 아이인 거예요. 근데 얘는 GPT 같은 경우에는요, 24년, 작년 몇 월까지의 데이터만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24년 후반기부터 해서 지금 25년에 있었던 일은 학습을 안 한 내용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질문을 했는데 얘는 저 그런 거는 잘 모르는데요, 이렇게 답변을 할 수 없게끔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답변을 해야 돼요. 근데 내가 학습하지 않은 내 머릿속에 없는 내용을 이 사용자가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해서 답변을 해요. 그래서 이 GPT 초창기에 가장 유명한 그러한 거짓말하는 사건이 세종대왕의 맥북 던짐 사건이라는 거예요. 들어보셨어요? 자, 맥북이 뭔지 아시죠? 노트북, 애플의 노트북을 맥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GPT한테 세종대왕 시절에 세종대왕이 그 집현전 학자들하고 같이 회의를 하다가 집현전 학자들한테 맥북 집어 던진 사건 있잖아. 그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그랬더니 뭐 1410년도에 세종대왕이 학자들하고 하다가 그래서 학자들이 대답한 게 마음에 안 들어서 맥북을 집어 던진 사건입니다. 이렇게 거짓말을 했어요. 정말 유명한 사건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말도 안 된다라는 걸 알지만 외국 사람이 그걸 들으면 세종대왕이 누군데 이럴 수 있겠죠. 그럴듯하게 거짓말을 하면 믿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논문에 GPT를 사용을 한다든지 아니면 레포트에 사용을 한다든지 내 업무에 사용을 해야 한다든지 그런 상황에서는 반드시 너 이거 진짜야? 이렇게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주셔야 돼요. 그래서 얘한테 뭐라고 질문을 할 때 마지막에 덧붙이시면 좋냐면, 너가 답변하고자 하는 그 내용에 확실한 근거를 같이 제시해줘.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근거를 같이 제시해줘 라고 얘기를 해야 돼요. 그러면 거짓말을 안 해요. 그러면 근거를 제시를 하라고 했으니까 얘가 답변을 쭉쭉쭉쭉 하다가 밑에 링크도 같이 줘요. 그러면 그 링크를 눌러봤을 때 아 그렇구나, 맞구나, 정말로 이런 내용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거를 확인을 반드시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거짓말을 한다라고 하는 이게 AI 사이트, AI 서비스들 중에 평균적으로 한 5% 정도 된다고 해요. 그래서 GPT는 뭐 7%, 제미나이가 뭐 몇 %, 아예 구조상 거짓말을 안 하게끔 절대 진실만 얘기할 수 있게끔은 태생적으로 아직 안 된대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는 그래서 최대한 거짓말하는 비율을 낮추는 게 그게 기술이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요거를 거짓말을 합니다라고 하는 말을 조금 전문적인 용어로 환각 현상, 영어로는 hallucinatio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한번 그런 용어도 있다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환각 현상. 자, 그 다음에 고맙다는 말은 하지 마세요라고 제가 적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제가 이렇게 저번 주에 카메라로 이렇게 쫙 보여주면서 그래 알았어 고마워 하고 이렇게 제가 끊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불필요한 말, 얘한테는 고맙다는 말 안 해도 돼요. 무슨 말이냐면 이 챗GPT CEO가
제발 지브리 좀 그만 만드세요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고마워. 우리는 그냥 제가 친구랑 대화하듯이 편하게 물어보라고 했기 때문에 고마워라는 말 당연히 할 수 있죠. 근데 고마워라고 하는 말을 하면 그에 대한 답변을 얘가 또 해요. 그러면은 천만에요. 뭐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문 주세요. 뭐 이렇게 답변을 하겠죠. 그러면 그 간단한 멘트 하나를 생산해내기 위해서 우리 회사의 컴퓨터가 녹아내립니다. 그거랑 똑같은 의미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상상이 잘 안 되실 거예요. 구글도 데이터 센터라는 게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삼성, 안드로이드 핸드폰을 들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구글 서비스를 사용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사용하는 요구한 내용을 처리하기 위해서 구글의 데이터 센터라는 게 전 대륙에 있어요. 전 대륙에.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그런 컴퓨터란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데이터 센터를 하나를 운영하는데 사용되는 전기가 얼마 정도 되는지 아세요? 원자력 발전소 하나가 필요해요. 그 데이터 센터라고 하는 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원자력 발전소 하나 정도의 전기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전 세계 8억 명의 사용자가 고마워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천만에요. 이 답변을 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쓸데없는 에너지를 쓰겠냐, 탄소가 배출이 되겠냐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런 거는 굳이 안 하셔도 된다. 자, 그러면 한번 이제 본격적으로 해보실게요. 자, 핸드폰 켜서 GPT 다 깔아 오셨죠? 자, 만약에 하다가 잘 안 되시는 부분 손 드시면 저도 가서 도와드리고 저기 뒤에 계시는 보조강사분이 좀 도와드리긴 할 건데 여러분들이 워낙 많은 분들이 계셔서 다 세세하게 알려드릴 수 없다라는 부분을 조금 양해해 주시고, 자, 간단하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자, 대화창에다가 클릭하시고 오늘 하루를 힘내게 해줄 명언 하나 알려줘. 한번 쳐보실게요. 자, 지금 제가 말씀 안 드렸는데 알아서 마이크 켜고 지금 하시는 분도 계시죠? 자, 마이크 사용하는 걸 알려드릴까요? 이거 일일이 이렇게 타이핑하기가 조금 번거로우시잖아요. 근데 제가 마이크 사용하는 거 알려드리기는 할 건데 이제 너무 막 웅성웅성하고 핸드폰 볼륨 좀 줄이시고 왜냐면 옆 사람 핸드폰에 GPT가 대답하는 게 내 거 핸드폰으로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볼륨을 줄이시고, 네, 마이크 가까이 대고 이제 이렇게 한번 말씀해 보실게요. 자, 이거 제 거 화면 보이시죠? 그러면 이제 혹시 내 핸드폰에 이렇게 마이크 버튼이 있으면 요 마이크 버튼 눌러서 이렇게 말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GPT에 자, 요거 있죠? 요 마이크 이거를 누르고 말을 하시면 얘가 말이 다 끝나면 텍스트로 바뀌어요. 자, 어떤 거 쓰셔도 상관없어요. 요거 한번 쓰셔도 되고, 요 버튼이 나는 없다 하시면 요 버튼 마이크 눌러서 한번 해보세요. 자, 답변 다 나오셨어요? 아주 정말 감동적인 말들, 전부 다 감동스러운 그런 멘트들만 뽑아줄 겁니다. 절대 똑같이 나오지 않아요. 똑같은 질문을 지금 동시에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면 내가 똑같은 질문을 100번을 질문을 해도 다 답변이 다릅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에 확장해보기, 자, 다양한 상황에서 사용해 보실 수 있다는 거죠. 힘든 상황에 있는 친구에게 보내줄 위로의 한마디를 적어줘. 이렇게 하셔도 되겠죠. 그렇죠. 제주도의 날씨, 오늘 날씨 어때? 오늘 제주도의 날씨 어때? 이렇게 물어보셔도 되겠죠. 자, 다 해보신 분은 자, 이러한 것도 질문을 해보면 어떨까요? 생일을 맞은 10살 손자에게 따뜻한 축하 메시지 하나 써줘. 그러면 나중에 뒤에다 그 멘트에다가 손자 이름만 내가 덧붙여서 손자한테 카톡으로 보내주면 되겠죠.
자, 제가 다양한 상황에서 쓸 수 있는 거를 지금 제 나름대로 예제를 한번 뽑아 본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상 오글거려서 못 쓰겠는 그러한 상황도 있잖아요. 그런 것도 너무 오글거리지 않게 잘 써줍니다. 자, 손주한테 편지 써주는 거는 조금 오글거릴 수 있는데, 자, 요러한 예제는 어떠세요? 네, 냉장고에 우리 집 냉장고를 열어서 내 눈에 보이는 재료 몇 가지를 GPT한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이 재료를 가지고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레시피가 뭐가 있을까? 이렇게 활용해 보셔도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감자를 이용한 간단한 요리 레시피. 자, 이거 너무 좋죠, 이런 거. 당뇨에 좋은 음식 추천해줘. 자, 여기에 나왔죠? 냉장고에 재료를 대충 입력해주고 이걸로 뭘 만들 수 있을까?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요리 레시피를 알려달라고는 이제 쉽게 생각해낼 수 있는 상황인데, 자, 이런 경우도 있으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내가 차려놓은 이 반찬을 사진을 찍으시는 거예요. 촬영을 하고 GPT한테 보낸 다음에 내가 당뇨가 조금 있는데 이 음식 중에서 당뇨가 있는 사람이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겠니? 그렇게 활용해 보셔도 너무 좋겠죠. 자, 다들 답변이 나오고 계시죠? 제가 너무 빨리빨리 넘기나요? 다는 안 해보셔도 되고 나는 저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 싶은 것만 뽑아가지고 한번 해보세요. 제가 지금 천천히 나갈게요. 직접 한번 해보세요. 자, 한 가지 제가 더 알려드리자면, 지금 하나의 대화창에서 계속 이어서 질문을 하고 계실 거예요. 근데 상관없어요. 우리가 지금은 간단한 질문을 하기 때문에 하나의 대화창에서 계속 물어보고 답변하고 해도 괜찮은데, 내가 조금 업무에 활용을 한다거나 조금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했을 때는 이렇게 이어서 간단하게 요리 레시피를 물어보는 대화창을 종료를 하고 새 대화창을 불러서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얘는요, 지금까지 내가 얘랑 주고받았던 대화가 있잖아요. 그 대화의 맥락을 유지를 한 다음에 그걸 기준으로 계속 답변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주제가 바꿔지면 반드시 새 창을 열으셔가지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저장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저는 유료를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여지는 화면이랑 저랑 조금 다른 게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핸드폰에서는 자, 여기 챗 GPT라고 보여주는 왼쪽 윗부분 있죠? 왼쪽 윗부분 옆에 요거 줄 2개, 이거 줄 2개 있는 부분을 누르면 내가 얘랑 주고받았던 그 대화창 목록이 다 있어요. 기존에 자동 저장이에요. 자동 저장.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내려다 보면 제가 똑같은 계정으로 컴퓨터에서 저는 주로 많이 작업을 하겠죠. 컴퓨터에서 했었던 질문을 핸드폰에서 봐도 그대로 다 목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서 내가 분명히 예전에 어떤 거를 물어봤었는데 얘랑 질문을 주고받고 했었던 내역이 있는데 어디에 있는지 못 찾겠다. 그러시면 지금 여기 검색하면서 돋보기 버튼이 있죠. 네, 그 돋보기 버튼에서 내가 GPT한테 물어봤었던 그 내용 중에 단어, 키워드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건강에 관련된 거를 이야기를 주고받았었던지 요리 레시피를 물어봤었다든지, 그러면 내가 냉장고에 있는 재료를 물어보면서 저거 만들 수 있는 거 물어봤었지? 그러면 냉장고를 쳐보시든지 아니면 레시피라는 단어를 검색을 해보시면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대화를 찾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계속 저장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여기에다가 이제 타이핑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아까 만들어 놓은 반찬, 식탁 위에 반찬을 카메라로 찍는다고 했잖아요. 자, 그럴 땐 그냥 우리 핸드폰에서 카메라 켜서 찍으셔도 되고, 그러면 미리 갤러리에 하나 들어가 있겠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자, 여기에서 요 화면에서 여기 왼쪽에 요 이미지 이모티콘 아이콘 있죠? 얘를 누르면 이렇게, 자, 지금 사진을 찍겠니? 아니면 갤러리에 있는 사진을 불러오겠니? 자, 여기에서 요거 카메라 버튼 눌러주면 바로 카메라가 실행이 되면서 그 상태에서 여기 식탁 사진 찍으면 자동으로 이제 GPT한테 올라가겠죠. 그래서 업로드 해주고, 그 다음에 이 중에서 내가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을까? 나 당뇨인데. 그렇게 이제 질문을 하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 버튼이 이미지나 카메라를 실행해주는 메뉴였었잖아요. 그러면 여기 옆에, 자, 요 버튼 한번 눌러보실래요? 요 버튼. 자, 그러면 자, 이미지 선택하시고, 자, 뭘 그려볼까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다가 내가 그리고 싶은 이미지에 대한 내용을 이렇게 텍스트로 적으셔도 돼요. 적으셔도 되지만, 자, 여기 요거 그림, 갤러리 불러와서 가족 사진 찍어 놓으신 거 있을 거잖아요. 아니면 여기 풍경들, 예쁜 풍경 한번 찍어 놓으신 거, 그런 거 불러 오셔갖고, 지브리 안 만들어 보신 분은 자, 이걸 지브리 스타일로 바꿔줘 한번 해보실까요? 지브리 안 만들어 보셨으면 지브리 한번 해보죠. 자, 제 거 핸드폰에 있는 것 중에 저는 지브리로 그려줘. 자, 이렇게 해놓고, 이거 제가 이쁜 척 하면서 지금 찍어 놓은 사진이에요. 설마? 저 맞아요. 이쁜 척이 아니라고? 자, 얘가 어떻게 한번 그려주는지. 자, 일하라고 하고 이제 잠깐만 쉬셨다가 화장실 한번 다녀오시고 물 한잔 하시고, 자, 질문하실 분들은 하시고 쉬었다 하겠습니다. 자, 제 거 방금 지브리로 그려달라고 했었던 이미지가 이렇게 나왔어요. 자, 이렇게 나왔으면 그 사진을 터치를 하세요. 사진을 터치를 하시면 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여기 밑에 메뉴가 있죠. 메뉴가 자, 저장이라는 메뉴 있어요. 요거 눌러주면 내 거 핸드폰 갤러리로 들어가겠죠. 네, 그래서 갤러리에다가 넣어 놓으신 다음에 카톡 프로필 사진으로 바꿔서 쓰신다든지 다양하게 쓰실 수 있겠죠. 자, 또 이제 보시면 이런 예제가 있을 수 있겠네요. 오늘 비가 오는데 집에서 할 수 있는 활동이 뭐가 있을까? 자, 이렇게 한번 물어보셔도 좋겠고요. 나 오늘 날씨도 우중충하고 정말 기분이 우울한다. 아무것도 하기가 싫으네. 자, 이런 기분일 때 내가 활력을 다시 되찾기 위해서 뭘 하면 좋을까? 자, 이런 것도 GPT한테 물어보셔도 되겠죠. 궁금한 거 그냥 다 물어보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너무 좋은 예제인 거죠. 외국어 연습하는 거. 자, 저번 주에 내가 베트남에 여행을 갔다. 그래서 물건을 사면서 흥정을 하려고 한다. 자, 베트남 말이 안 된다. GPT 켜서 자, 상황을 설정을 해주셔야 되는 게 중요해요. 그 현장의 상황을. GPT야, 내가 지금 베트남에 여행을 와서 어떤 기념품 가게에 왔는데 물건을 사려고 해. 근데 좀 디스카운트를 하고 싶은데 베트남 말을 내가 못하니까 너가 조금 통역 좀 해줄래? 자, 지금부터 시작하자 라고
상황을 먼저 설정을 해주고 GPT한테 물어보면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 제가 한번 제 거 핸드폰으로, 자, 저는 지금 그 이미지를 그려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지금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새 대화창을 한번 불러보죠. 그러면 새 대화창, 자, 요거 연필 모양 있는 거, 이거 누르시면 새 대화창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제가 GPT를 호출하겠습니다. GPT랑 주고받고 대화를 하게끔 하려고 하는 거는, 자, 요 메뉴, 요거를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기다렸다가 파란색 동그라미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셔야 돼요. 자, 요게 상태가 되는 거예요. GPT야, 내 말 들려? 당연하지. 잘 들려. 무슨 일 도와줄까? 편하게 얘기해줘. 자, 내가 지금 외국에 와서 통역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야. 내가 한국말로 하면 일본어로 좀 번역을 좀 해줘. 알겠어. 내가 네가 말하는 한국어를 일본어로 바로바로 통역해줄게. 편하게 말해. 내가 안녕하세요. 지하철을 타려고 하는데 지금 여기에서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이 어딥니까? こんにちは。地下鉄に乗ろうと思うんですが、ここから一番近い地下鉄の駅はどこですか? 야, 너 잘한다, 일본어. 그러면 중국어로도 한번 얘기해 줄래? 你日语真棒啊！那你可以用中文再说一次吗？ 잘한다. 알았어. 네. 아시겠죠? 사용 방법만. 대화를 종료했더니 어때요? 방금 대화했었던 내역이 그대로 이렇게 다 보여지죠. 내가 했던 한국말, 일본어, 중국어 그대로 내역이 다 남아 있어요. 그래서 해외여행 갔을 때, 자, 요거 비서 1명, 통역가 1명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얼마에? 3만 원에. 3만 원에. 그래서 딱 한 달치만 유료 결제하셔서 해외여행 가실 일 있으면 꼭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유용하게 쓰실 수 있으실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이렇게 여행을 가고자 한다. 예를 들어서 저가 한다고 했을 때 70대 부모님과 중학생 아이 1명과 부부가 여행을 가려고 해. 국내 여행지 중에 부모님이 같이 여행을 하실 거니까 너무 힘든 코스 말고, 액티비티 이런 거 말고 조용하고 조용한 어떤 그 산책하기 경치가 좋은 그런 관광지 없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그냥 머릿속에 있는 거 그대로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0대 부모님이면은 좀 조용한 관광지를 선호할 수 있겠지만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아이랑 같이 간다 그러면은 체험, 액티비티가 많은 그러한 관광 코스로 추천을 좀 해줄래? 이렇게 하셔도 될 거고요. 자, 이제 육지에 있는 사람은 똑같은 상황이라고 하면 내가 중학생 아이랑 같이 부부가 여행을 가려고 한다. 제주도로 가려고 하거든. 3박 4일로 가려고 해. 그러면 동서남북으로 나누어서 액티비티 위주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 위주로 해서 코스를 좀 짜주고, 우리가 숙박은 한 20만 원, 1박에 20만 원 정도로 잡고 있어. 그러면 추천해 줄 만한 숙소도 각각 지역별로 5개씩만 호텔을 좀 추천해 줘. 그 다음에 그 호텔 주변에 맛집도 5개씩 추천해 줘. 우리 부부는 주로 한식을 좋아해. 요렇게. 네, 내 머릿속에 있는 그런 모든 상황을 다 GPT한테 설명만 해 주시면 되는 거죠. 아까 말씀하셨어요. 일본에 한 달 살기를 한번 가고 싶으시다. 그러면 그 상황에서 한 달 살기를 하고 싶은 지역이 있으시겠죠. 도쿄일 수도 있고, 저기 밑에 시골 어디일 수도 있고, 오사카일 수도 이렇게 대도시일 수도 있고, 그래서
최대한 GPT한테 정보를 많이 주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정보를 많이 줘야지 그만큼 답변도 훌륭하게 나온다는 거죠. 혼자 갈 건지 부부가 둘이 갈 건지. 그래서 뭐 예산은 내가 대충 얼마 정도 생각하고 있어. 그러면은 하루에 관광지도 돌아다닐 거고 뭐 일주일 동안은 관광을 주로 할 거고 그 다음부터는 주로 조금 휴식을 취하는 식으로 하려고 해. 이런 식으로 정보를 많이 주면 줄수록 답변이 훌륭해진다. 아주 다양한 상황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건강관리 팁 너무 좋지 않나요? 지금 이제 다들 우리 시니어 분들이시니까 혈압 관리를 위해서 좋은 생활 습관을 좀 알려줄래? 하셔도 되고, 무릎 통증 완화에 좋은 운동이 뭐가 있어? 너무 그 관절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전신 운동을 좀 하고 싶어. 어떤 동작이 좋을까? 하루에 몇 분 정도만 해야지 내 몸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질문을 하셔도 되겠고요. 무릎이 약한 70대가 집에서 할 수 있는 5분 운동 알려줘. 얼마든지. 그 다음에 뭐 참고해서 따라서 보고 할 수 있게끔 유튜브 영상도 같이 추천해 줄래? 그래도 다시고. 자, 또. 자, 이거 우리 예전에 네이버 쓰시면 네이버 렌즈 쓰실 줄 아시죠? 렌즈에다가 우리 지나가다가 오름 올라가다가 어머 이게 너무 이쁘네, 이거 뭘까? 너무 이쁘다. 그래서 렌즈 켜가지고 이거 이름 뭐니? 이제 물어보면은 답변 너무 잘해주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요거 한번 직접 해보실게요. 제가 사진을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 집에 있는 화분 제가 찍어왔어요. 자, 요거를 지금 이제 다들 GPT 켜시고 카메라 버튼 눌러보세요. 자, GPT 안 켜고 그냥 카메라 켜셔도 되고, 아니면 GPT에서 아까 우리 이미지 버튼 누르면 사진 켜지고 갤러리 열고 하는 옵션이 있었잖아요. 거기에서 카메라 켜셔도 되고, 자, 요 사진 한번 찍어 보실게요. 사진 찍어서 GPT한테 업로드 하신 다음에 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 나무 이름이 뭐니? 이름이 뭐고 집에서 키우려고 하는데 어떻게 관리를 해줘야 되니? 한번 질문을 해보실게요. 자, 보니까 거의 답변을 똑같이 해주는 것 같아요. 아까 드라세나 마지 왜 그 집에서 유난히 이런 거 키우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반면 저같이 들어오는 족족 다 죽이는 애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절대 관리 못해요. 그래서 저희 남편이 관리한다라고 오케이를 해서 가지고 왔는데 저는 물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몇 년 동안. 단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근데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네이버 렌즈에서 했었던 역할을 조금 업그레이드해서, 렌즈는 그냥 저기 이름만 알려주잖아요. 그런 반면에 얘는 이제 관리 방법, 물을 너무 자주 주면 안 되고 햇빛이 너무 직사광선은 피하고 뭐 이런 것까지 다 알려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예제? 자, 이것도 제가 GPT한테 물어봐가지고 만들었습니다. 직접 한번 해보시게. 자, 베트남을 가셔가지고 음식점을 가셨어요. 음식점 가셨는데 도대체 한글 메뉴가 하나도 없어서 이게 뭘 파는 음식인지를 모르겠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요것만 사진 찍어서 아까랑 똑같이 GPT한테 업로드 하시는 거예요. 일단 질문하지 말고 사진만 찍어서 업로드 해보세요. 네, 앞에 나와서 찍으세요. 잘 안 보이시면. 저도 뭔지 몰라요. 못 듣겠어요. 아, 두 개는 알 것 같아요. 분자랑 반미는 알 것 같으네요.
자, 그러면 GPT한테 아무 말 없이 그냥 한번 사진만 업로드 해보세요. GPT가 뭐라고 해요? 아, 어느 대답을 선호하시나요? 자, GPT를 사용을 하시다 보면 답이 2개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냥 GPT가 해준 답변에서 나는 왼쪽 게 마음에 드네, 오른쪽 게 마음에 드네, 둘 중 하나만 터치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나오셨어요? 네, 그죠? 뭐 대충 내가 별 말 안 해도 해주죠. 설명해 줬어요. 근데 이제 여기에다가 하나를 덧붙여서 질문을 해보죠. 각 메뉴를 설명해주고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도 알려줘. 각 메뉴를 설명해주고 한국 돈으로 얼마인지 알려줘. 이렇게 한번 해보실게요. 자, 이거 잘 되시죠? 네. 그 대화하는 거. 아까 이렇게 중국어로 알려줘, 일본어로 알려줘 이렇게 파란 동그라미 나와서 주고받고 대화를 할 수 있는 그 서비스. 그 서비스는 하루에 10분. 무료 사용자는 하루에 10분. 유료 사용자는 제한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몇 시간. 제한 없이 쓰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 유료 사용자도 제가 컴퓨터에서 저는 주로 작업을 할 거잖아요. 그러면 컴퓨터에서 GPT로 주고받고 질문을 하면 3시간 동안 40번밖에 질문 못해요. 그것도 무제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3시간 동안 40번. 그러니까 별 의미 없는 질문을 던져버리면 그거 이제 기회가 하나 사라지는 거죠. 근데 저는 이제 그렇게 막 헤비하게 쓰는 편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한도에 도달했습니다. 몇 시간 기다렸다가 다시 시도해 주세요. 이런 메시지는 저는 아직까지 나온 적은 없어요. 유료 사용자도 무제한으로 만들거나 그러지는 않는다. 자, 여기 또 이렇게 5살 손녀딸한테 잠자리에 들려줄 창작 동화 만들어줘. 너무 좋죠? 손녀딸, 손자한테 할머니가 재밌는 이야기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뭐 토끼와 거북이를 약간 각색해서 만들어 달라고 하던지, 그죠? 기존에 있는 이야기를 조금 살짝 바꿔서 만들어 달라고 해도 애들 너무 좋아할걸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이거 지금 다 같이 한번 해보실게요. 자, 이거는 GPT한테 지금까지 연습하셨잖아요. GPT한테 하셨으니까 GPT한테 지금까지 했었던 모든 작업은 제미나이도 다 합니다. 제미나이도 다 하거든요. GPT는 이미지 그려줘 라고 하는 거를 하루에 3장밖에 못 그려줘요. 무료가. 그런데 제미나이는 이미지 그려줘 하는 거를 무료 사용자도 몇 번 할까요? 50번. 제미나이는 무료 사용자도 그림을 50번 그려줍니다. 그래서 똑같이 무료라고 하더라도 GPT에서 시키는 것과 제미나이에서 시키는 거, 제미나이가 거의 유료인 것처럼 이렇게 중간에 더 이상 쓰실 수 없어요, 이런 멘트가 웬만해서는 안 나와요. 무료 사용자도. 그래서 지금 했었던 요거를 똑같이 앞으로 제미나이에서 사용을 하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자, GPT 사용해 보셨으니까 이번에는 제미나이로 다들 가실게요. 자, 제미나이로 가시는데, 자, 제미나이도 깔아오셨죠? 안 깔아오셨어요? 제미나이 아직 안 깔아오셨으면 GPT에서 그냥 계속 하셔도 되고, 제미나이는 구글이라고 했잖아요. 구글에서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따로 회원 가입하거나 그런 게 필요 없어요. 깔기만 하면 자동으로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지금 한번 해보고 싶으시면 플레이스토어에서 제미나이 해가지고 지금 설치해 보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GPT나 제미나이한테 자, 이렇게 해보시는 거예요. 자, 배우자에게 이제 우리 부인한테, 남편한테
나랑 지금까지 살아줘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노래 가사를 만들어줘. 자, 중요한 게 이거예요. 노래 가사를 만들어줘. 자,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실게요. 배우자에게 나와 지금까지 살아줘서 고마움을 표현하는 노래 가사를 만들어줘. 내 사랑에게 바치는 노래. 자, 얘는 지금 제미나이한테 제가 시켰는데 바로 지금 읽어줘 버리네요. 자, 그러면 가사를 만들어 줬다. 자, 대충 가사가 나왔나요? 예, 그러면 이 가사를 지금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설치해 오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수노 깔아 오셨신 분 다 해오셨죠? 안 되시는 분은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리실 수는 있는데, 자, 보시고 제가 유튜브 촬영해서 올린다고 했으니까 그거 보고 한번 해보시면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어요. 자, 수노로 가실게요. 이렇게 계정 만들어야 돼요. 수노 회원 가입하셔야 돼요. 근데 구글로 가입하기 하시면, 자, 이렇게 생겼어요. 수노. 자, 수노 회원 가입까지 하시면 보여지는 화면이 이렇게 생겼어요. 자, 여기 수노 화면까지 들어가신 분은, 자, 아까 이제 GPT나 제미나이한테 방금 노래 가사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그래서 답변 받으셨죠? 그러면 그 받은 답변을 그대로 그 가사를 수노한테 입력하셔도 되는데, 그거 하기 이전에, 자, 아무런 준비 없이 수노한테 그냥 어떤 내용에 대해서 노래를 만들어 달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여기 누르시는 거예요. 자, 요 버튼 가운데 빨간색 요거 콩나물 대가리 있죠? 이 콩나물 대가리 요거 누르시면, 자, 요런 화면으로 바뀌어요. 그러면 여기 부분에다가 내가 만들고 싶은 노래에 대한 주제만 한 줄만 적어 주시면 되거든요. 자, 어떤 주제로 해보실까요? 각자 원하는 주제를 적으셔도 되고, 아까처럼 방금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그런 가사로 만들어줘. 한번 해볼까요?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노래. 자, 저는 마이크로 해가지고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적었어요. 자, 만들고 싶은 노래 주제가 생각이 잘 안 나시면 저랑 그냥 똑같이 한번 따라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제가 만들어 달라고 해볼게요. 자, 내가 만들고 싶은 노래에 대한 주제만 한 줄만 적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놓고 만들기 버튼 바로 누르셔도 되고, 아무것도 안 만지고 바로 만드셔도 되지만, 자, 여기에 이거 메일 보컬이냐 피메일 보컬이냐, 그러니까 남자 가수가 부를 거냐 여자 가수가 부르게 할 거냐, 그런 거 설명해 주셔도 되고, 나는 이거를 트로트로 하고 싶어. 그러면 여기에다가 트로트 적으시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니면 나는 찬송가 스타일, 아니면은 가곡 스타일, 발라드, 이렇게 내가 원하는 노래풍을 여기에 영감이라고 적어진 그 부분에다가 적어주시면 돼요. 자, 저는 아무것도 없이 그냥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2개씩 만들어줘요. 2개씩.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2개씩 만들어주는데 하루에 10곡을 만들 수 있어요. 하루에 10곡. 그러니까 5번 만들 수 있는 거죠. 2개씩 만들어주니까. 자, 금방 만들었어요. 자, 한번 플레이 해볼까요? 햇살이 나를 감싸던 날, 너의 미소가 내게 왔지. 작은 손잡고 걷던 그 길, 세상이 다르게 보였어. 비 오는 날 우산 하나로 우린 함께 서줘도 좋았어. 바람이 차가운 겨울밤도
너의 품은 따뜻 자, 여기 이렇게 하시면 지가 스스로 가사를 만들어요. 이렇게 햇살이 나를 감싸던 날 너의 미소가 내게 왔지. 이렇게 지가 알아서 가사를 다 만들어줘요. 그래서 그 가사 그대로 이렇게 제가 아무 말 안 했는데 그냥 발라드 스타일로 만들어줬네요. 자, 이렇게 하셔도 되고 아니면 아까처럼 스타일을 지정을 해주셔도 되고. 자, 그러면 이거는 아무런 없이 다른 거 없이 그냥 배우자에 대한 고마움을 표현하는 노래를 만들어줘 라고만 했어요. 근데 아까 제미나이나 GPT가 가사를 만들어줬잖아요. 그 가사를 그대로 얘한테 붙여 넣어서 이 가사대로 만들어줘 라고도 하실 수 있는 거죠. 자, 요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으니까 제가 하는 거 한번 보시고 나중에 유튜브 영상 보고 따라 한번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 자, 제가 아까 제미나이한테 자, 내 사랑에게 바치는 노래. 자, 간지럽지만 이렇게 가사를 만들어 줬어요. 그러면 얘를 자, 여기 부분을요. 여기 핸드폰의 암호 부분을 손으로 꾹 누르시면 이렇게 메뉴가 나오죠. 그러면 여기에서 텍스트 복사. 그러면 얘가 자동으로 전체가 복사가 돼요. 그리고 다시 순호한테 와서 다시 새로 만들기 화면을 보이신 다음에 자, 여기 보시면 처음에는 여기 단순한이라는 걸로 해서 이 버튼이 꺼져 있었어요. 이 상태에서 이 노래에 대한 설명을 한 줄만 해주시면 만들어줬어요. 근데 이번에는 우리가 미리 만들어져 있는 가사를 가지고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커스텀이라는 거를 활성화를 해주셔야 돼요. 커스텀. 그래서 요거 버튼을 한번 눌러주시니까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네, 요 상태에서 GPT나 제미나이가 만들어준 가사를 붙여넣기 하시고 그런 다음에 만들기 버튼 누르면 그제서야 만들어줍니다. 자, 제가 가사를 안 넣었더니 제목을 안 넣었더니 제목 없음이라고 나왔네. 예, 거기 화면에 제목을 지금 입력하는 난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안 넣고 그냥 만들려고 했더니 제목 없음이 돼버렸어요.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사랑에게 바치는 노래 내 사랑에게 바치는 노래. 함께 걸어온 수많은 날들 고운 추억들 가슴에 담고 때론 지치고 힘들 때도 자, 있었지만 그 노래를 당신 손 터치를 하면 잡고 이렇게 걸어왔네. 아까 GPT가 만들어준 가사도 무엇보다 그대로 소중한 듯한 세상이 등 돌려도 날 믿어준 당신 가슴 저 깊이 새겨진 이름 내 삶의 이유들. 자, 이렇게. 그러면 노래를 하나를 만들었어요. 이거를 내가 활용을 하셔야 되잖아요. 이 만들어준 노래를 핸드폰으로 다운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거를 그대로 이제 배우자한테 카톡으로 보내주셔도 되고 사용 많이 안 해요? 그러실 수 있죠. 순호는 이제 제가 저번 주에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저는 이 순호라는 거를 활용을 해서 노래를 한 몇십 곡을 만들었어요. 몇십 곡 만들어서 이제 이미지 또 GPT한테 이미지 만들어 달라고 해서 그 이미지를 이어 붙이기도 하고 아니면 영상을 이어 붙이기도 하고 해서 그 이미지에 이 노래 몇십 곡 만든 거 쭉 이어 붙여서 편집해서 제 거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는 거죠. 저번 주에 제가 보여드렸나요 혹시? 안 보여드렸나요? 자, 제가 요 순호를 그때 유료로 사용을 해서 유료인 상태에서 만들어진 거를 업로드를 하면 저작권이 나한테 있어요. 자, 3개 만들어서 3개, 딸랑 3개 만들어 봤어요. 자, 제가 한번 플레이 해드릴게요.
자, 이거 GPT한테 이미지 만들어 달라고 해서 얘를 영상으로 만들어서 5초짜리 영상이에요. 5초짜리 영상을 1시간 동안 계속 반복시켰어요. 계속. 그래서 수노에서 만든 노래 이렇게 영상 편집 프로그램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어서 저 집에서 비 오는 날 이거 틀어놓고 조용히 집에서 커피 한잔 하고 합니다. 내가 만든 음악으로. 내가 만든 음악으로. 컬러링으로 이거를 수노가 만든 거 내 거 핸드폰에 저장되잖아요. 저장시키면 그걸 컬러링으로 근데 쓸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내 거 핸드폰에 있는 음악 컬러링 쓸 수 있잖아요. 저는 그거를 잘 안 해서 방법을 잊어버렸는데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충분히. 자, 그래서 자, 이게 저의 유튜브 채널입니다. 제 유튜브 채널에 우리 저번 주에 했었던 강의 여기 지금 이렇게 올라가 있죠. 그래서 어제 이제 몇 분이 봐주셔서 조회수가 조금 올라갔어요. 제가 제 유튜브를 제가 올해 1월 달에 시작을 했거든요. 올 1월 달에 시작을 해서 아직 영상이 몇 개 없어요. 한 10개, 11개밖에 없거든요. 근데 구독자가 그래도 400명이 넘었습니다. 제 딴에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 보시면 제가 잠깐 자랑을 하자면 이 영상 같은 경우에는 10,000회가 넘었어요. 10,000회. 대단하죠? 네. 유튜브도 좀 신경 써서 만들면 이렇게 조회수가 나오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해서 지금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그래도 너무 어렵지 않게 내가 조금 좀 편하게 뭔가 정보도 없고 내 일상에서 재미있게 활용할 수 있는 좀 몇 가지의 예제만 제가 추려서 한번 다 같이 한번 해보셨는데 다 따라 하셨을 수도 있지만 아우 어려워서 모르겠어. 나 하나만 알고 갈래 하시는 분도 계시고 하겠지만 자, 영상 보시고 꼭 제가 보여드린 그 예제만큼은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가 마지막으로 자, 요런 멘트를 준비했습니다. AI로 풍성해지는 일상. 네. 자, 건강 관리부터 아까 우리 창작 활동, 그 다음에 식물 돌보기며, 자, 언어 장벽, 얼마든지 이제 장벽이 아니잖아요.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일상적 문제 해결과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는 든든한 조력자. 자, 이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의사 결정을 하는데 정말 믿음직한 조력자, 비서 한 명을 내 옆에 두고 있는 셈이다. 손에 들고 다니는 셈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고, 자, GPT를 활용해서 즐겁고 풍요로운 삶을 누려보세요. 라고 하는 게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자, 오늘 조금 어떻게 재미있으셨고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재미있으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